안녕하십니까. 서울예술대학교 달인을 만나보다 영화 전공 입시 달인을 만나다의 MC를 맡게 된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21학번 입시의 달인 박소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전공 21학번 박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영화 전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영화를 배우는데 연기를 배우는 건 아니고 이제 영화 스태프 일을 배우는데요.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영화 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촬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배우는 과입니다. 영화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네, 제작하기 맞아요. 위한 과정들 네. 배우는 거네요. 그럼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나요? 저희 위에는 이제 세부 전공 있었는데 저희부터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수업 중에서 연출 수업이 따로 있고 촬영 수업, 뭐 편집 수업, 음향 수업이 따로 있어서 각자 하고 싶고 듣고 싶은 수업들 들으면 됩니다. 소영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좀 나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촬영 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촬영 쪽으로 그쪽으로 네. 계속 수업을 좀 듣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도 입시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영화 전공은 성적이 학생부가 20이고 실기가 80으로 들어가네요. 혹시 그 소영 씨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기준 국어 영어만 했을 때는 3점대 초반 정도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성적 반영 비율이 실질 반영 비율이 16%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동기분들은 몇 등급이셨을까요? 사실 동기들은 부끄러워서 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동기들은 1, 2등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학생부가 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7, 8등급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 공식적인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오는 입시 요강 보면 거기에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직접 만나보진 못했거든요. 그럼 3, 4등급은 대부분이었나요? 근데 3, 4등급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그래도 성적을 좀 보는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1, 2등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 잘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성적이 16%로 알고 있어요. 1등급이 200점이고 9등급이 48점의 최소 점수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 80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사실 실기가 거의 한 85% 정도 되지 않나. 장문 시험이 300점이고요. 이미지에 대한 장문. 이미지 분석 및 구두분답이 500점으로 나와 있는데 장문 시험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 A4 용지 2장을 뒤집어서 주세요. 그러면 한 장에는 커다랗게 사진이 하나 있고요. 네. 뭐 영화 스틸컷이라던가 사진전에 나온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장에는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문제랑 줄들이 쳐져 있는 종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타이머 1시간짜리가 돌아가고 그거를 땡 누르시면 1시간 동안 그 문제에는 3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미지와 관련된 3가지 큰 키워드를 사용해서 언급하면서 에세이 혹은 시놉시스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미지에 대한 장문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은 이미지 분석 및 구두문답 시험 3분에서 4분 내외라고 적혀 있는데 되게 짧네요. 네, 많이 짧아서 이제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보통은 5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3분, 4분으로 금방 끝이 나네요. 장문 시험에서 제시된 이미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거고요. 영화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의 모든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볼펜 및 필기도구는 지참을 하셔야 되고 그 첫 번째 시험 때. 네, 맞아요. 포트폴리오는 접수 받지 않는다고 적혀있네요. 그러면 질의응답이 그 영화 관련된 전문적인 질의응답이 조금 들어가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시험이 당일날 전부 다 이루어지나요? 네, 하루 안에 바로 이어서 그 장문 보고 바로 이미지 면접까지 이렇게 됩니다. 총 응시생이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며칠 동안 나눠서 해가지고 네네. 근데 한 타임에 한 4, 50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2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장문 시험에서 질의응답까지는 총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랜덤인데 네. 이제 장문 시험은 다 같이 보거든요. 네. 그 한 4, 50명 다 같이. 근데 그 다음에 면접 대기실로 이동해서 갈 때는 그 순서대로 앉아요. 네. 그리고 5명씩 가는데 오래 걸리면 2시간까지도 걸리고 바로 보면 그냥 뭐 한 10분 정도 후에 바로 가고
하는 타임이라서 좀 랜덤이에요. 장문 시험이 이제 배점으로 봤을 때 장문 시험이 300점이고 이미지 분석 및 구두문답이 500점이라 적혀 있는데 이 이미지 분석이 장문 시험에 썼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이미지 분석을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네, 그쵸. 그 이미지를 영화적으로, 영화 연출적으로 혹은 뭐 촬영적으로, 음향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요? 네. 3, 4분 내로? 그 3, 4분 내가 이미지 분석하는 말과 면접 나중에 영화와 관련된 질문? 그러면 그거 다 포함해서 3, 4분이에요. 그럼 그거 발표하는 건 한 1분 정도 안에 끝내야겠네요. 그쵸. 질의응답이 조금 더 기나요?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미지 분석 길게 했던 편이었어요. 이미지에 대해 글의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 예를 들어 시놉시스로 써야 하는지, 스토리텔링인지, 에세이인지 쓸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사실 공식적인 문제로는 이제 에세이 및 시놉시스 형식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둘 중에 택하는 거는 아마 자기 소양? 자기가 좀 더 자신 있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에세이 형식으로 썼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제가 그 안에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난 에세이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준비할 때부터 에세이만 준비했어요. 그럼 아예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로 쭉 가도 상관없겠네요? 그쵸. 문제가 변하진 않을 테니까. 동기분들은 에세이를 좀 주로 했나요? 아니면 뭐 했는지 혹시 아시는지? 물어보고 나왔는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대부분 그 시놉시스를 썼더라고요. 그래요? 에세이 쓴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밖에 못 봤어요.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서. 그래요? 한 몇 명 정도 여쭤보셨어요? 제 친구가 별로 없어서 한 4명? 그래도 4명이 다 시놉시스였다고 하면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5명 중에 1명 정도 에세이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뭘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수능이나 어떤 점수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느낌이잖아요, 면접은. 네네.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할 때 근거가 있으면 자신감이 당연히 있고 내가 뭘 말하는지 당연히 알고 이런 느낌으로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미지 분석을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이 조금 많이 담겨 있는 게 좋겠네요. 그쵸. 어차피 객관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것들은 질의응답에 들어올 테니까요. 맞아요. 그럼 질의응답 들어올 때 뭐 영화 관련 질문이 들어오겠네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영화과 대표적인 질문은 이제 좋아하는 감독 누구냐, 좋아하는 영화 3가지, 5가지 말해봐라. 이거 너 왜 이거 좋냐, 이거랑 비교해서 이거는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장문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에세이라고 한다면 에세이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이 일단 시작이 돼야 될지, 서론, 본론, 뭐 결론이든 뭐든 나눈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이 들어가야 될지, 에세이랑 시놉시스 둘 다 여쭤볼게요. 제가 에세이 썼으니까. 네. 에세이는 전 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제 경험을 좀 적어가지고 키워드도 3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가지 하나씩 썼거든요. 네. 전 주제 잡고 쓰는 편인데 네. 그때 내 경험을 먼저 떠올려요. 이 키워드랑 이 이미지랑 내 경험 해서 주제 하나 만들고 서론에 이 키워드, 본론에 이 키워드, 결론에 이 키워드 해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요? 시놉시스는 이게 정말 어려웠는데 네네네. 보통 이제 많이 미리 써놓거든요. 내 이야기, 내가 나중에 면접장 가서 인용할 이야기 그런 거 써놓고 그 키워드랑 이렇게 약간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주제에 맞게. 네네네. 그럼 준비를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놓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냥 뭐 팁이라고 본다면은 많이 써놓고 주제에 그걸 좀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네요. 네, 맞아요. 영화 전공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